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나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호텔이나 콘도, 골프장 위주여서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1,200여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거제 장목 관광단지입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객실 370개 규모의 호텔, 힐링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개발되면 좋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금방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하고 같이 홍정보 지사가 같이 개발할 것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오는 2018년 10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목은 저희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사체 발행이라던가 공사 내부 자금으로 해서 조달을 할 예정이고요. 창원시 구산면에는 마산 로봇랜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로봇 전시관과 호텔, 로봇 테마파크 등이 들어섭니다.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로봇 테마파크는 오는 2018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롯데도 김해 관광유통단지 안에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테마파크를 오는 9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롯데도 거제 장목과 유사하게 힐링과 어린이를 주제로 테마파크를 짓고 주변에는 객실 300여 개 규모의 특급 호텔과 콘도를 세울 예정입니다. 여기다 글로벌 테마파크를 추진하려던 창원 진해 웅동지구에는 골프장과 리조트 등 관광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마파크와 대규모 관광시설은 경남에만 현재 5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 곳곳에서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타당성 때문에 포기하는 곳도 많아서 부동산 투기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투자자가 없다며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핵심인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이탈함에 따라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자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땅값만 올려놓았다며 불만입니다. 4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했지. 지금 얼마나요? 지금 한 300만 원. 예주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시가 2007년부터 추진한 로봇 테마파크 사업도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고 장난감의 놀이공원 테마파크인 강원도 레고랜드도 아직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필요했고 또 중간에 연휴가 있는 바람에 많은 기업들이 좀 검토 기간이 짧았다는 거. 경기도가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도 2012년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 예정지는 10년째 잡풀과 갈대만 자라고 있습니다. 땅값만 올리고 장밋빛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전국의 테마파크 사업. 경남의 테마파크는 어떤 길을 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체류형 숙박관광으로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지난달 진해 군항제를 찾은 타 지역 관광객 16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9%가 당일 관광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진해 군항제 외에 창원시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의사에 대해서는 73.5%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영기 경남지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회의장 입구를 막아 무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로 교육부로부터 전임자를 직권 면직 처리하라는 직무 이행 명령을 2차례 받았다며 교육부가 처분을 요구한 내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안리 앞바다에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를 짓겠다는 민간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부산시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철재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때로는 화려한 불꽃쇼의 장관도 선보이는 광안리 앞바다와 해운대 해안가. 광안대교에서 먼바다 쪽으로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해상 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비 4,500억 원을 들여 이기대에서 해운대 동백 유원지까지 4.2km 구간을 연결해 35인승 캐빈 80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긴 규모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추정하는 국내외 이용객은 연간 300만 명, 여기에 부산 관광 활성화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부산시는 경제 효과 외에 자연 환경과 해안 경관 훼손, 교통량 증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들의 검토, 그다음 시의회에 대한 보고,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만 최소 넉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은 추진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19년 8월쯤 해상 케이블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섬진강에서는 요즘 지역을 대표하는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하동방언으로 갱조개라고 부르는 제첩은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도 영양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 이른 아침부터 제첩잡이에 나선 어민들이 섬진강을 가득 메웠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강물에 들어가 쇠갈퀴가 달린 거랭이로 강바닥을 훑습니다. 강물에 여러 차례 털어내면 모래와 자갈은 빠져나가고 제첩만 남습니다. 한 달에 2번 하는데 3일 갔어.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서물, 너물, 그리 물이 제일 작을 때. 어민마다 보통 하루에 90에서 150kg을 잡아 30에서 50만 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제첩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섬진강에서는 지난해 263톤의 제첩을 채취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0톤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섬진강 상류에 댐이 생긴 뒤로 강물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예전 같은 생산량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에서는 제첩의 서식 환경을 넓히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섬진강 하류의 제첩 95톤을 상류로 이식했습니다. 아직 인공 종묘가 생산되지 않아 제첩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이 되면은 물이 이제 깨끗하고 그러고 산란기 처리돼 갖고 지금 보면은 5월, 6월이 되면은 그리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동 섬진강 제첩잡이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볕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볕이 강한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엔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구름량이 조금 늘어난 모습이고요. 이 구름 사이로 안개가 짙게 낀 곳도 많습니다. 특히 함안의 가시거리가 500m가 채 되지 않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를 가리키면서 출근길은 조금 서늘하게 시작합니다. 대신 낮 기온은 빠르게 올라 김해 29도,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진주 11도, 합천과 함양 10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낮 기온은 사천 29도, 함양과 합천 31도로 7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대기 건조도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내일 창녕과 밀양 지역을 관할하는 창녕지점 개점 행사를 개최합니다. 창원상이 경남FTA 활용지원센터가 진주, 사천, 김해에서 FTA 원산지 관리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상남도가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를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와 미니클러스터, 경상대, 창원대 등 산학관 6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소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 STX조선해양 산해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입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용도로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연 1.5%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에 국비 55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사업비를 사천, 서포 등 상습 침수 농경지 702헥타르의 배수장과 배수문 설치, 배수로 규모 확대 사업 등에 쓸 계획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농경지 침수 예방과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해마다 정부에서 신규 지구를 선정해 국비의 1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가 장승포항에 추진 중인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거제시는 최근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결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연구 용역 이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19년 상반기 착공해 이듬해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롯데가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신세계가 지난해 12월 철수를 선언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021년까지 교통약자 콜택시를 10대 증차하고 운행률을 높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장애인 권리 확보단은 지난 17일 오후 늦게 4대 정책협의서에 합의하고 20일간 이어진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오는 2021년까지 교통약자 콜택시를 현재 100대에서 110대로 늘려 운행률을 90%로 높입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영진들이 여전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사장과 부사장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억 500만 원을 지급해 1인당 월급이 3,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삼성중공업도 올 1분기 보수로 사장 등 등기이사 3명에게 총 5억 2,600만 원을 지급해서 평균 6천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